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일요서울 1307호가 발행됐습니다. 일요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입니다. 이틀 전 5.18 행사가 광주에서 있었는데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막 물새 맞으면서 하여튼 용감하게 거기까지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참석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또 거기서 기념사라고 해야 되나요? 대통령 말씀 중에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면 5.18을 달리 볼 수 없다. 이런 기념사가 또 문제가 돼서 편가르기라며 한국당은 불쾌하고 있습니다. 또 김정숙 여사가요. 황교안 대표와 악수를 안 하고 그냥 황 대표를 패싱했는데 지나쳤는데요. 손학규 대표랑 악수를 했고요. 근데 또 황교안 대표는 악수를 안 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근데 이게 유시민 씨 무슨 유튜브에서 유시민 씨가 뭐 악수하지 마라 이런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지령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서 정신없어서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가지고 문제 삼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총선을 11개월 앞둔 국회는 아직 공전 상태인데요. 여야는 지금 좌파 독재냐 아니면 독재 후예자냐 이런 프레임 전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얼굴들 모셨습니다. 저희 방송은 출연료를 많이 드립니다. 참고로. 네, 그런가요? 다른 데랑은 다릅니다. 다른 데는 데랑은 다릅니다. 진짜인데? 얘기하고. 진짜요? 네, 저희가 종편만큼 드립니다. 오늘은 현근택 민주당 부대변인, 사법고시 연수원 33기, 그리고 용인갑 위원장. 위원장 아닙니다. 용인갑을 노리고 있는 네네. 부대변인. 그리고 이경환 자유한국당 전 부대변인. 지금 아니고. 지금은 아닙니다. 여기도 이제 사법고시 29기, 저 연수원 29기. 이분도 변호사입니다. 다 법조인이네요. 그건 지역위원장 하고 있죠. 여기 고양시 갑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현부 대변인이랑 좀 차이가 나죠. 여기 이거 있으면 이미 됐죠. 이번에 다시 재신임 받은 겁니까? 그럼요. 심상정 아주 의원 큰 차이가 이길 수 나죠. 있습니까?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을 해서 가게 됐지 당연히 질 걸 누가 가겠습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선거를 시원치가 않네. 말이 시원치가 않네. 선거를 한 번도 안 치렀습니다. 저 선거 한 번도 안 치렀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선거 치러본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보궐선거 한번 치러봤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프렌드 김철근 전 바른미래당 대변인, 각 당마다 저희 특별히 모셔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나도 지역구 얘기해줘요. 구로갑, 네. 구로갑의 이인영 원내대표 원내대표. 쉽지 않습니다. 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내대표가 되는 바람에 더 어려워졌습니다. 아니 근데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미래당은 지금 엉망이죠? 미래당 어떻습니까, 바른미래당? 엉망이 아니고 해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까 산통이죠, 산통. 방송 새로이 재건할 수 있는. 시작하기 전에 해체해야 된다고 아까. 내일 바로 선거를 한다면 지금 해체하는 게 과연 맞나? 선거에 나갈 사람들이 누가 있겠냐 이런 거죠. 근데 다행히 11개월 뒤니까 정치는 생물이잖아요. 계속 바뀐다. 어떻게 국민들에게 신뢰를 다시 가져올 수 있는지 그건 현재 당 지도부나 의원, 지역위원장, 당원들이 합심해서 질문 있어요, 질문. 만들어가면 11개월 전에는 더 엉망이었어요. 지난번에 왜 기자회견 한번 하셨잖아요. 해산하라 나가라 했나 아니 사퇴하라 그랬나? 지도부 총선 그때 혹시 이렇게 데미지 없었어요? 특별한 데미지 대변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민주정당이잖아요. 아니 그래도 누군 민주정당 아닙니까? 독재정당이 데미지가 해임하고 없지만,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당직 해임하고. 당직 해임은 다시 복귀가 됐고 원내로 복귀가 됐고 이제 사법 개혁특위 사보임 관계 때문에 이제 의원들 간에 문제가 있어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고 그때 이제 의원들이 모여서 결의한 게 있어요. 자유한국당과도 민평당과도 민주당과도 합당 안 한다. 합당과 연대는 없다. 그래서 3번 바른미래당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겠다. 이런 총의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어떤 지도부가 가장
좋겠느냐 이런 판단을 이제 다시 해야 되겠죠. 예. 그 3번으로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아무튼. 아, 그럼. 근데 3번이라는 게 꼭 바른미래당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합 집산도 할 수 있고. 지금 현재의 바른미래당이 28석으로 원내교섭단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이죠. 3번인데 내일 당장 선거를 한다면 3번으로 나가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합집산이라는 얘기는 또 뭐 이합집산, 합칠 수도 있고 민평당하고 합칠 수도 있고 그렇죠, 막 그렇죠. 그런 네. 가능성은 있는데 총회에서 안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자, 예. 저 자꾸 이제 이합집산을 얘기하면 우리 당을 원심력을 키워서 양쪽에 찢어가려고 하는 속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구심력을 키워서 3번을 한다. 예, 것이 의원들의 총 90력을 하겠다. 아, 원심력과 90력. 네, 물력 90력. 용어가 나왔는데 90력 끌어들이겠다. 그렇습니다. 원심력은 나가는 거고.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 궁금했던 게 너 그거예요. 앵커 같아. 하세요. 아니 나 바른미래당을 피곤해요.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기호 3번을 유지한다 이래서 기호 3번이라는 건 한 정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말하다 보면 뭐 그냥 가능성을 실수할 열어두기 수도 있지. 위해서 그런 것인지 네. 아니면 바른미래당으로 나간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김정숙 여사가 그 패싱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부러 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일부러 한 거 아니죠. 그죠? 당연히. 에이, 그럼 정치인이 아니. 정치인은 하물면 뭐 저가 누구도 하고 뭐 하는 건데. 그럼요. 그 일부러 했다고 판단하세요? 당연히 일부러 했죠. 아, 정치인이 안 되려면 뭐. 아니 일단 김정숙 부인이 김정숙 그럼 그렇게 속이 좁다는 얘기예요? 순간적으로 사람 보고 그냥 악수하기 싫어서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뭐 물론 옆에 사람들도 많고 또 뭐 굳이 바로 예를 들어서 뭐 악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면 악수를 했겠지만 그냥 지나가도 될 어떤 여지가 있을 텐데 근데 굳이 만약 악수하려고 했으면 악수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갔다는 것은 그 뭐 우리 법률적인 용어 우리 변호사님 계시니까 뭐 우리 미필적 고언이 있었다. 뭐 안 해도 상관없다.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행사 거예요. 지역 행사 했죠 위원장이니까. 예. 근데 막 하다 보면요 정신 없어요 여기도 그죠? 예. 그거 콕콕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게 막 행사 시작하고 이러면 막 정신 없어서 예예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깜빡 잊고 내가 정말 해야 되는 사람인데도 못 하고 넘어가서 나중에 찾아가서 악수 한 번 한 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내가 볼 때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관점이라면 당연히 안 한 게 고의적으로 안 한 게 맞죠. 왜냐하면 고의적으로 안 했어요. 100% 표가 안 되는 사람한테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가 반론을 좀 할게요. 반론 안 혼자 해요. 행사 가고 사는데요. 네. 표 안 돼도 해야 돼요. 표 안 돼도 아니, 하셔야 돼. 그러니까 아이고, 표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안 정치하셔야 돼도 돼. 그래도 이 사람이 그래도- 밖에 나가서 그래도- 막 그러니까. 비판하고 떠드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큰일 났네, 표가 이거. 표가 안 돼도 해야 됩니다. 안 돼도 해요. 네. 어쨌든 안 돼도 해야 어쨌든 위원장님 아니요. 안 돼도 해야 돼요. 아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제 의견이니까 네. 그래 김정숙 여사가 네. 여사께서 그래도 안 했을 때는 굳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정치인이라면 뭐 자기가 생각이 다르다면 저는 가서 정치인 찾아가서 부인이죠. 악수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지나갔다고 하는 것은 안 해도 상관없다. 다른 분들은 했는데 그냥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게 자 있는 거죠. 패싱한 사람이 이분 하나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앞에 바로 옆에 있던 분들은 했는데 못한 분들이 많아요. 네. 아시겠지만 행사의 중심은 김정기 여사가 아니에요. 대통령입니다. 네. 대통령이 빠르게 이제 악수를 하고 이제 황교안 대표 앞에서는 약간 뭐 잘 오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얘기 대통령하고는 하셨죠. 했잖아요. 그 사진 나와가지고 그렇죠. 딱. 그럼요. 네, 사진 그러면 딱 대통령을 수행하거나 따라가는 분들은 그게 보조를 맞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만약에 대통령이 패싱을 했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런 근데 문제 됩니다. 김정기 여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제가 보기엔 오히려 저는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정말 하고 싶으면 먼저 손을 내밀어도 돼요. 이건 뭐 의전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0.5초 사이에 지나가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정상 간에 하는 거라서 먼저 손을 못 내밀었다든지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상황 보시면 알겠지만 쭉 지나가는 자리예요. 네, 네. 그럴 때 사실은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의도적으로 안 했다는 건 너무 제가 보기에 이건 정치 황교안 대표가 쟁점을 손 치는 거예요. 내밀었습니까? 손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나 정확한 소리 못했습니다. 아, 아니 무슨 뜻이냐 하면 같이 서 있었고요. 네.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악수를 하고 누가 대통령부터 해서 그다음에 김정일 여사가 이렇게 차례대로 지나가는 거예요. 손을 내밀고 돌아가면 다 악수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걸 패싱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손을 내밀었는데 저는 안 했다고요? 그걸 손을 팩트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팩트 잘하셔야 네, 돼요. 나는 손을 내밀었던 게 손이 황교안 대표가 손을 다른 내밀었는데 사람하고 악수하듯이 김정기 여사가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야 딱 지나가려는데 아니. 이렇게 이렇게는 안 해, 그렇게는 안 한 거죠. 여사님!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아니지. 악수하려고 준비는 돼 있다는 이야기죠. 아 준비는 돼 있었지. 예. 지금 뭘 원하시는 건데 아니, 김정숙 손을 여사께서 내밀었냐면- 이렇게 지나가는데 네. 지나갈 때 본인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해야지 본인이 악수하는데 누가 악수를 합니까? 아니, 제 말씀은 그리고 제 말은
얘기해주시죠. 제 말은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내밀어서 잘 오셨습니다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그 정도까지 이야기했으면 어려운 자리를 간 건데 적어도 대통령 부인정되면 제1야당의 대표 아닙니까?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죠. 그걸 갖다 굳이 안 내밀고 가는 것은 그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미필적 고의다. 저는 미필적으로 여러 했다고 가지 봅니다. 상황도 보고. 예.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혀 중요하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 저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고 지나갈 수도 있고 안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걸 갖다 굳이 또 그냥 가볍게 그냥 모르고 지나쳤다든지 이러면 좋을 텐데 그걸 갖다 뭐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걸 누가 기사를 쓴 거죠? 아니 저 한국당에서 논평을 냈어요. 논평인지 아, 뭐 SNS인지 논평을. 모르겠지만 민경욱 대변인이 네. 안 했다. 의도적으로 안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 뭐. 논평을 또 아니, 논평인지 아니, SNS인지 아니, 모르겠는데 의도적으로 어쨌든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기사가 된 그런 쓰지 거죠. 않았고요. 왜 그런 이야기 나왔느냐 하면은 김정은 여사께서 네.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할 때는 아주 진짜 성의를 다해서 이렇게 악수를 하던데 찾아가서 근데 여기서는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 부분을 비교를 해서 그렇게 얘기했을 뿐인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북한에서는요 정상 간에 부부 간에 딱 마주칩니다. 거기서는 악수 안 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맞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악수를 안 하면 이상한 거죠. 왜 몰라요? 어쨌든 그 그렇죠. 남북 간에 정상 간에 딱 만나는 자리인데 비교하면 안 되죠. 비교랑 비교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명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거랑 자, 비교하면 우리 말이 안 저 되는 김철근 거죠.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객관적으로 제 3당으로서. 일단 대통령 의전이잖아요. 우리 같이 국회의원도 안 해본 원외위원장이 현장에 행사장에 가고 악수하고 이런 거하고 비교 자체가 우선 안 됩니다. 네. 저는 고의냐 고의가 아니냐를 떠나서 우선 대통령 의전을 실제로 이렇게 했다면 이건 빵점이에요. 의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현장에 가서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는데 막 악수하고 지나갔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일단 제가 봤을 땐 의전의 잘못이다. 대통령과 예리해. 대통령과 청와대 근무했어요. 그다음에 그 대통령 여사님에 대한 의전이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그리고 시간 조절도 해야 되고. 당연히요. 당연히 딱 하면 어느 네, 순서에 네. 누구 다 맞아. 악수하게 특히 돼 앞에 있고 있는 분들은 다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아요.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을 따라서 여사님이 같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 급하게 간다고 같이 가는 거 이것도 의전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의전이 기본적으로 네. 속도 조절이 잘못됐거나 이렇게 된 게 잘못된 건데 자 현장에서 제1야당의 대표를 악수 안 하고 갔다는 게 아니 실수가 있었으면 실수가 있었다고 여기 얘기하면 DJ 되는 정부 때 거지. 청와대 행정관이었거든요. 아니요 그건 안 했어요. 청와대 있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근데 네. 왜 이렇게 잘 알아? 이 문제를 가지고 여야 간에 그러니까 일당과 집권당 간에 네. 감정 싸움 비슷하게 하는 것은 옳지 참 않다. 맞지 않고 옳지 이것도 않고. 김정은 부인하고 자, 비교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그러니까 같고. 자, 근데 예. 자, 이 행사장 야, 그것도 분명한- 막 어수선한 그것도 야, 분명한 인정을 것은- 하지만 분명한 것은 대통령 의전에 문제가 있었다. 예. 이것은 어. 그 청와대 측에서 또는 민주당 측에서 자꾸 옹호하려고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왜 여사님 제1야당 대표하고 악수를 안 한 게 뭐 실수란 말도 않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거 아니냐. 행사장이 혼자 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똑똑해. 그건 저는 좀 아니에요? 다르게 봅니다. 왜냐면 야 의전에 의전- 그러니까 청와대 그렇죠. 의전에 조금 그 아니, 시간 의전에 이나에 왜냐면 그 없어요.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딱 행사 끝나고 따로 그 묘지에 방문 가기 전에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예를 들어서 누구까지 인사하고 안 하는 걸 미리 정해놓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현장에서 앞에는 나야죠 맨 앞에. 그렇지만 대통령은 정해져 있죠, 당연히. 대통령은 정해져 있지만 여사님께서도 인사를 누구한테 할 것까지 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니, 여사님도 똑같이 그건 경호와 대통령- 의전에 있습니다. 아, 그 있죠. 그건 여기 있어요. 있는데 아니, 대통령하고 같이 준합니다. 대통령이 준합니다. 대통령하고 같이 움직일 때는 대통령이 준해서 의전이 똑같이 당연히 준해서.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렇게 돼 대통령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빠르게 아니야. 지나가면 좋아요. 빠르게 갈 수 있는 것이죠.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우리 그렇게 현근택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변인께서 옹호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아니, 옹호할 제 수밖에 말씀은 없지. 여기서 그러니까 옹호해야 돼. 그거를 여기는 안 했다라고 큰일 나죠. 뭐 이건 보도하고 또 정치적으로 청와- 문제 삼는 것 그러니까 자체가 아니야.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의 그럴 필요 없는 대통령 의전이 분명히 잘못돼 있어요. 이것은 인정을 해야 네, 됩니다. 여러 가지 그때 자, 이걸 가지고 말레이시아 가서 인도네시아 말로 그건 인사 잘못했죠. 그런 거 잘못했잖아. 그렇죠. 의전. 그렇죠. 의전이 의전에 문제가 뭐, 있어요. 그건 왜 의전에 그러지? 그동안 많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김정일 위원장이 싸잡아서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다만 우리 네 명이 다 이걸 정치적으로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 그럼, 그렇게 큰 건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그럼 저도 마지막 한마디만 할게요. 네. 그 왜 이야기 나왔느냐? 사실은 유시민
이사장이 그 하기 전에 방송에서 말도 하지 그냥 그걸 하는 바람에 쳐다보지도 말라 그런 말을 미리 하는 바람에 그 연결이 된 거예요. 말도 그래서 하지 무슨 말고 얘기야?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습니까? 돌아앉아라 뭐 이런 식으로 아.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저 사실은 그것 때문에 김정준 사고 그랬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참석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유시민 씨의 저 워딩은 잘못된 말이네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황교안 대표가 여기 올 자격을 얻으려면 중징계를 해야 돼요. 그 망연한 사람들을. 당연합니다. 예. 근데 그거를 유야무야 깔아뭉개고 그리고 5.18 행사 때 여기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뭐 하러 오겠어요? 얻어맞으려고 오는 거예요. 얻어맞으려고. 이 모든 작태는 다시 한번 인구가 많은 영남의 지역 감정을 조장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우리들의 건전한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행태거든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혹시 오시면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행동 지침입니다. 첫째, 절대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절대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둘째, 절대 말을 붙이지 않는다. 셋째, 절대 악수를 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황교안 대표가 나타날 때 즉시 뒤로 돌아서는 겁니다. 등 돌리고. 쳐다보지도 말을 섞지도 악수도 하지 말라던 유시민의 지령에 따른 행동이었다. 이렇게 민경욱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걸 무슨 지령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우습고요. 유시민 씨가 저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저걸 따를 이유도 없는 것이고 당연히 뭐 유시민 작가가 저기 무슨 이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유한국당이 그 접근을 대통령 의전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마치 그 유시민의 그 뭐 지령을 따라서 안 말이 하냐 안 안 되냐 되죠. 이런 식의 근데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잘못됐다는 걸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말하면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앞을 빼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저 말을 한 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저건 잘못된 말이다. 저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다. 아니 당연히 잘못. 그 정치라는 게 뭡니까? 야당 제1야당 대표랑 악수도 하고 대화도 하고 협치해야 되는 거 맞는데 맞죠. 그죠? 네. 악수를 하지 마라?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유시민 이사장의 저 발언은 정말 오만방자한 얘기죠. 그리고 저건 정치 더군다나 노무현 기본이 재단 아니라고 이사장이란 직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네. 결국은 수많은 지지자들이 있는데 그 지지자들한테 사실상 그 이사장으로서 이거 뭐 사실 뭐 지령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지령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렇긴 합니다만 얘기를 사실상 했다는 자체가 행동 잘못됐다. 지침을 내리는 듯한 네, 그건 이런 잘못됐다. 얘기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약간 옹호를 하면요.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이걸 또 갔을 옹호해요? 때 예. 지난번에 갔을 때 물 뿌리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것도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물을 뿌리거나 뭐 욕설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무시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히려. 그런 취지로 말씀한 거예요. 김정숙 여사님한테 아니 게 전혀 아니고 광주 시민들한테 광주 시민들에게 당연하죠. 아, 찾아올 그냥 텐데 마주치지 말고 말 붙이지도 말고 악수지 하지도 그렇죠. 말고 그 대신 물도 뿌리지 말고 욕도 하지 마라. 이런 욕도 얘기 하지 취지로 마라. 한 거예요. 유시민 이사장이 광주 시민들한테 무슨 자격으로 저런 얘기를 합니까? 이건 광주 시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여기 광주 시민이거든요. 시민으로서 얘기하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우리 현 부대변인한테 자꾸 반박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저는 유시민 재단 이사장이 그래도 사회 지도층인데 저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앞 문장을 보면 네. 황 대표는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해 얻어맞으려고 광주에 오는 것. 이런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게? 저 표현이 저는 저런 것 때문에 뒷말이 말이 안 맞다는 얻어맞으려고 이야기예요. 광주에 온 거. 저런 걸 왜 그리고- 본인이 저런 이야기를 합니까? 실제 결과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럴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오히려 본인은 사회 지도층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안고 가야 된다. 그런 거 해서는 안 되고 악수 받아주고 그래서 제대로 대응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유시민 그렇죠. 이사장이 해야 될 말 아니겠어요? 제일 야당 황교안 당대표인데 대표가 이번에 사실은 대우해줘라, 이렇게 여론조사도 해야죠. 보면 온 게 적절하지 않다는 여론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죠. 기본적으로 숙제를 안 하고 왔거든요. 그 부분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거는 욕을 먹을 각오로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할 건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비난을 받았던 것이 욕을 먹었던 것이죠. 당 대표가 혼자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 의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재는 한 거죠. 예. 세월에 대해서. 안 했죠. 그리고 3개월인가 하고 그리고 그 제재는 네. 진행형인 거고요. 네. 끝나고 나서 한다고 했고요. 네. 그것이 정부 여당이 원하는 방식대로 시기에 안 해줬다고 그래서
그대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부 여당은 항상 네. 원하는 대로 해주냐 이 말이에요. 징계는 정부 여당이 하나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광주 시민들이 요구했죠. 아니 뭐 정부 여당 요구 안 했습니까? 아니 이번에 갔을 때도 아니, 보면 잠깐만, 바꾸지 말고 아니, 얘기 좀 정부 여당 들어보세요. 요구 안 했습니까? 요구했죠 똑같이 당연히. 그럼 요구했는데 왜안 했다 그래? 광주 시민들의 요구도 그거예요. 광주 시민들도 왜 징계할 사람 징계 안 하고 그냥 왔냐. 그게 제일 큰 거였거든요. 징계를 하긴 당- 했죠. 3개월 하고 뭐 주의 주고 하나는 예. 저기 탈당 당에서는 징계를 제명시키고 했습니다. 했는데 예. 당에서는 했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의총 아니, 통해서 제대로 여러 안 가지 됐죠. 하는 거죠. 당에서 의총을 안 징계했죠. 했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그 윤리위원회에서 윤리위원회 전체가 하는 거잖아요. 국회윤리위원회가 하는 했는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 나름대로는 했는데 아니, 우리의 아니죠. 눈높이는 안 맞았죠. 아니죠.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니에요? 잠깐 내가 당에서 아니 제명을 조치를 했으면 네. 그렇죠. 의총에서 제명할 거냐 말 거냐를 그렇죠. 결론을 내야죠. 의총을 안 열었죠. 의총을 그 안 부분에 열었죠. 대해서. 안 했잖아요. 그다음에 3개월 그 뭐야 당원권 정지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최고위원장. 한 사람은 거의 경고 수준인데. 네, 거기 그분은 참석은 안 했어요. 자. 이름만 걸어놓고 김진태 의원 김진태. 얘기하는 자 거죠. 이게 39년 된 사건이고 사법적인 조치까지도 다 어느 정도 얘기가 끝났죠. 됐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광주 5.18 진상규명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그동안 진상규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가의 이름으로 정식 진상보고서가 좀 채택이 되고 이렇게 하자고 해서 법까지 다 통과가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39년 전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인정하고 사법적인 조치까지 끝나고 그다음에 단 헬기 기총수사, 안매장지, 그다음에 성폭행 그거 다 잡아내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을 다시 그 조사를 해서 끝내자는 건데 조사해야 아니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고 5.18 폄하 발언하고 이렇게 한 정당이 이 조치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리고 확고하게 인정을 했죠? 인정 안 아니, 했네 아직도? 5.18 징계를 폄하 했고 예.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완결 안 됐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완결이 안 됐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본인 정부 여당 입장대로 모든 것을 다 그 시간에 해라는 이야기입니까? 저희 진행 중이라는 지금 말 절차 하는 중이다. 잠깐만요. 정부 여당이 문제가 아니고 광주 시민과 그다음에 5.18 단체들이 전부 국회에 와갖고 국회 앞에 천막 쳐놓고 농성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 지금 사건이 난 지가 언젠데요. 전당대 하기 전 일 아닙니까 이게? 제가 그러면은 예? 기존에 이때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광주 시민 보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의총 이런 이야기 하지만 실제적으로 국회 일정이 제대로 돌아갔으면 1인 1위까지 왔겠느냐고요. 중간에 계속적으로 야당을 자극하고 한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저 정리하겠습니다. 이거가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5.18 폄하 발언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도 잘못됐다는 거 분명히 인정을 했고 더 이상 5.18 민주화 운동에 뭐 북한군이 들어왔는데 이거는요 제가 신군부의 핵심한테 들은 거예요. 그런 일을 그 당시 조사에서 없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얘기를 하지 맙시다. 이 얘기는 네. 좀 하지 말고 이미 역사와 다 판단 내린 거고 39년도에 조사 끝난 거고 그리고 광주 시민들 진짜 더 이상 조금 더 이제 화나게 하지 맙시다. 예, 그렇게 하고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